예,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 둘째 시간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은요, 첫 번째 우리가 그 의료인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이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의료인의 권리라고 하면 의료 기술에 대한 보호, 의료 기재 압류 금지, 기구 등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의료인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죠. 그 중에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세탁물을 적절하게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진단서 발부에 대한 내용, 제17조에서는 진단서 발부에 대한 내용을 쭉 했었죠. 이번에는 처방전 작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역시 의료인의 의무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방전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가장 보도록 하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서 환자에게 교복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죠? 이러한 의료인에 의해서 이 처방전이 작성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그죠?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환자라든지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죠? 처방전을 교부하고 발송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 두 번째 환자 그동이 현저하게 곤란해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 처방전의 발급 방법 절차 등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로 요청한다. 그냥 이런 내용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진단서에는요 해당 서식에 맞추어서 서명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이걸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서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서식에는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환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병명에 대한 부분, 그죠? 발병 연월일, 진단 연월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그죠? 이런 부분들이 진단서의 기재사항들입니다. 입원, 퇴원, 연월일, 뭐 이런 내용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질병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적혀야 된다. 그죠? 이러한 내용들이 적혀야 된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망진단서 뭐 해당되는 서식에 따르고 또 한번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입니다. 요거 처방전을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 별표 하나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여기 의사나 치과의사, 즉 여기에 빠지는 사람이 한의사죠. 한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따라서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은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서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하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이 부분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물론 보건복지부 령에 따라서 처방전을 작성해서 그죠? 의사, 치과의사를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이 처방전을 작성해서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해야 된다. 이거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사는 왜 안 되죠? 그 의약분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처방전 서식이라든지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르고요. 누구든지 이 부분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요새는 개인정보법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럴 경우 굉장히 큰 중징계에 이르게 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 의사는 보십시다.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그죠? 그 문의한 때 즉시 응해야 한다. 이것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법에 따라서 문의한 때는 그 이 해당되는 의약품이 조금 이 의약품이 쓰면 안 되는데 하고 의심 가는 경우가 있겠죠. 약사들이 봤을 때 그럴 때는 그 의사한테 그 문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의사, 치과 의사는 반드시 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또 빠져나갈 곳은 있죠. 예외 상황은 있습니다. 뭐 어떤 다음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응할 수 없는 경우, 응급 환자 진료 중이거나 환자 수술 처치할 경우나 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서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해서 환자에게 그 약품을 내주는 경우에는 그 약재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이라든지 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것도 한번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조제해서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주는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그 환자 이름도 적고요. 그 용기에다가 또는 포장에다가 어떻게 사용해라, 해당되는 양은 얼마이고 등등과 같은 사항들을 적어야 됩니다. 근데 급박한 어떤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약재 용기 또는 포장이 전응시 어려운 경우에는 그래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처방전 기재사항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처방전에는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질병분류기호가 들어갑니다. 질병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방전에는 이거 좀 파란 색깔로 밑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질병분류기호가 들어간다. 그죠? 질병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거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기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그런 행위, 약재 및 치료제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그 본인 부담 구분 기호 이런 것들도 같이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 부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나 치과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두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두부를 발급합니다. 처방전은 두부죠. 하지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서 송부할 수가 있다. 그죠?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의사나, 이것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나 치과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다음 내원일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해서 미리 처방전을 발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나 치과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발급하는 경우에 역시 23조 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재 용기 등의 기재사항들 나와 있죠. 구분에 관한 사항, 조제자 면허 종류 및 성명, 조제 전월일, 조제자가 근무하는 의료기관 명칭, 소재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의약품 정보도 확인하는 것이 역시 의료인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및 치과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의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된다. 미리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을 미리 확인해야 되는지 봅시다.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그죠? 우리가 그 처방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그 해당되는 조제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 정확하게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되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병용 금기,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약을 혼용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약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정보를 확인해야 되고, 특정 연령대에서 먹어서는 투약되어서는 안 되는 거, 또 임산부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치과에서는 뭐 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이거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약품 정보 확인에 대한 시행 규칙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요 부분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 부분 빠르게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3개에 해당이 되고요. 요거 17년도에도 국시가 나오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게 국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나오리라고 봅니다. 저는 올해 뭐 여러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많이 누출되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보 누설 금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니까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뭐 밑줄을 다 꺼야 되는 건데 일단 다 묶어서 여기까지 다 빨간 걸로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법을 말합니다. 의료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봅시다.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 업무나 위에 우리 17조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우리가 17조라고 하면 진단서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진단서에 지켜야 되는 그런 지침들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거에 따라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작성이라든지 교부라든지 이와 관련된 업무, 그 다음에 우리가 18조에 따른 처방전에 대한 지침에 대한 내용이죠. 이 처방전에 대한 작성 교부 업무, 그죠? 그 다음에 21조, 요거는 뭐냐면 그 관련된 기록에 대한 부분, 기록에 대한 열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진료 기록 열람이라든지 사본 교부 업무, 그 다음에 진료 기록부 등 보존 업무에 따른 전자 의무 기록 작성 보관 관리 업무를 하면서 이처럼 많은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패스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의료기관 인증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하다 보면 그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 에게도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우리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굉장히 큰 징계입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정보를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 친고죄라는 것이 있죠. 이 친고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해당되는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만이 이러한 징계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당사자의 신고 또는 고소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죄를 우리가 친고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20조 이것도 별표 2개에 해당됩니다. 태아 성간별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거 2개 다 빨간 걸로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 2개. 의료인은 태아 성간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를 그죠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감별하기 위해서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역시 그러한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역시 옆에서 도와줘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죠? 이런 부분 절대 도와줘서는 안 돼. 이럴 경우에는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그 해당되는 의사 같은 경우는 면허 자격 정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항목에서는요,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어난 그 아이, 그 인부를 진찰하거나 그 아이에 대한 부분을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인부라든지 임산부, 인부의 가족, 그 밖에 다른 사람에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즉, 임신 32주 전에는 절대 가르쳐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초음파 검사를 한다라든지 할 때 이제 얘가, 아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가족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임신 32주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알려줘도 된다. 우리가 40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준비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때는 해줘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제21조 기록 열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련된 그죠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에 대한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원해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그 환자는 의료인이라든지 그 기관장이라든지 종사자에게 그죠? 그 사본 발급에 대한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해주지 않으면 역시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인, 의료기관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와 관련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어주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내용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은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그죠? 확인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죠? 근데 다만 그죠? 다만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죠? 이렇게 확인해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 다음 각호, 다음 내용 어느 하나에 속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라든지 뭐 환자 배우자 이런 부분들 있죠. 보건복지부에 따라서 요건 갖췄을 경우에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할 경우에 그죠. 그 다음에 이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들을 첨부할 그런 경우에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평원 있죠.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심평원에 제공하는 그런 경우에는 괜찮고요. 뭐 그런 어떤 공적인 업무입니다. 공적인 업무. 쭉 다 보면 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그죠? 그 반드시 그
해당되는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죠? 그다음에 그 사본을 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병역법 이런 것들은 제출할 경우에 제출을 해달라 하고 할 때는 다 제출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내용이 그대로 또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럼 연금법이라든지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서 요청했을 때는 역시 그 자료를 그 환자의 자료를 그 해당되는 그 의료인들은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뭐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진료기간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 기록이 이관된 어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 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기록 보관하고 있는 거기에 있는 의료인들은요. 만약에 그 진료 확인에 대한 요청을 할 경우에 확인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13조 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그냥 요건 한번 쭉 한번 읽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 여기 보시면 뭐 동의서 이런 것들 뭐 필요한다 이런 거 쭉 있죠. 그런 내용들이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제21조 2 진료기록의 송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1번 항목은 전체적으로 파란 글로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장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 사본이라든지 환자의 진료 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정송할 것을 요청 그렇게 받은 경우에는 그죠?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 동의를 받아서 그 요청에 응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의료기관장으로부터 이 환자에 대한 어떤 내용 확인이나 진료 기록에 대한 어떤 내용 등을 전송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죠? 그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에 응해야 됩니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 환자의 경우 또는 환자 보호자가 없어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그럴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병원을 이렇게 옮겼을 때 있죠. 거기에서 이런 것을 요청해 줄 수가 있죠. 요즘은 물론 다 그대로 가져가는데 그 기록들을 빠져 있는 기록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역시 요청해 줄 때 반드시 요청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주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장이 응급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 사본을 이송해야 됩니다. 그죠? 같이 이렇게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에서 했던 그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 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자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기록 전송 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문기관을 위탁할 수가 있는데 그 비용 전부터는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냥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다음 내용을 준수해야 된다. 그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 동의에 관련된 자료 등 진료 기록 전송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어떤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 범위에서 보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 부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기록 전송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하거나 훼손해서는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그 해당되는 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에요. 정보 누출한다 그러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에요. 벌금입니다.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진료 기록 전송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련된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진료 기록 전송 시스템 구축 운영. 그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 조치할 수 있다. 이거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쭉 한번 읽어봐 주시고 시행령 제10조의 3 역시 구축 운영 진료 기록 전송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다음 내용의 어떤 전문기관이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냥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료 기록 전송 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가 시스템에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뭐 방화벽 침입 잔해를 쭉 있죠. 네,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 읽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뭐 구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